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두 번째 단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 질환, 치뇌파,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교재는 187쪽입니다. 교재 187쪽 준비됐으면 숑숑. 첫 번째, 치매. 치매란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 우리가 이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지 기능이 뭐길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까? 자, 인지 기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억, 그리고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 추리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을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인지가 잃어버렸다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요인으로는요, 알츠하이머. 자, 알츠하이머는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해서 생긴 신경반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섬유 다발, 그래서 비정상적인 물질이 뇌에 침착해가지고 세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꽉꽉 찼던 뇌가 이렇게 비정상 물질이 축적되면서 구멍이 숭숭숭숭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혈관성. 자,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치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뇌 병변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제일 많은 알츠하이머, 두 번째 혈관, 그리고 기타 퇴행, 나머지 우울증, 뇌염, 뇌내 병변, 또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도 있겠죠. 치매는 치매 증상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치매 증상. 여러분도 오늘 머릿속에 꼭꼭 담아가세요. 자, 치매 증상. 첫 번째가 인지장애.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 자, 첫 번째 무슨 증상? 인지장애 증상. 그 다음 189쪽에 있는 정신행동증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지장애는 아까 말씀했던 그 인지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가 온 것이죠. 자, 어디에 그러면 인지를 못하냐? 첫 번째, 기억력 저하. 자, 약속을 잊어버려요. 물건을 잊어버려요. 단기 기억이 더 심하게, 그리고 저하가 와요. 심해지면 장기 기억은 그래도 심해졌을 때 오는 것인데, 그래도 장기가 더 먼저 저하가 심하다. 장기는 그래도 건강했을 때 세포에 담았던 기억이라 천천히 저하가 됩니다. 단기가 먼저다. 자, 이렇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저하. 자,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기억만 저하되냐. 머릿속에 기억에 넣었던 단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짧아지고요. 끊어지고요. 내용이 빈약하고요. 어떤 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하지만 남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오해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언어 저하. 자,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언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진압력도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 진압력. 시간, 사람, 장소를 못 알아본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집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 이렇게 진압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인지장애.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자, 집을 잃어버리는 거는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장소. 시공간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긴지 저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주 다니던 곳 길을 잃고 헤맨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서 집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을 못해요. 자, 그래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배회하다가 길을 잃고 사망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실행기능 저하. 자, 실행기능 저하, 실행증이라기도 하죠. 실행증.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고 속옷을 머리에 쓰고요. 바지 위에 속옷, 슈퍼맨이 되기도 하죠.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다거나 또 위생에 관심이 없어요. 집안일 못해요. 겨울옷을 입고 다녀요. 여름에 등등 실행기능 저하. 단추도 뭐 이렇게 잘 못 잠그는 일,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던가 등등의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치매의 인지장애 증상이다. 그래서 시험에 인지장애 증상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 5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력 저하. 기억이 저하되고 또 언어가 저하된다. 그리고 진압력이 저하된다. 시공간 파악도 저하된다. 실행 기능도 저하된다. 우울증. 자, 치매 증상 정신 행동의 첫 번째, 우울증. 자, 우울증은 앞에서 배웠죠. 말수가 적고 의욕이 없고 식욕이 감소되고 수면 장애가 오고 자살 충동 시도를 하게 되는 것. 자, 의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랬죠.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지 저하로. 인지 장애 말고 정신행동 증상으로. 자, 그리고 정신증이 온다. 정신증, 망상, 잘못된 믿음, 환청, 없는 걸 들어요. 환시, 또 남에겐 안 보이는 것이 내겐 보여요. 불안, 공포, 이런 예기치 못한 행동, 정신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초조해하고 공격성이 심해집니다. 자,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진압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고집스럽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그러다가 또 깜빡하고 나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다시 조용해지기는 이렇게 남들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 얕은 잠을 자면서 자주 깹니다. 자, 얕은 잠을 자면서 자주 깨요. 그리고 밤에 배회, 낮잠을 지나치게 잡니다. 자, 이럴 때는 낮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기타는 물건을 숨긴다, 침을 뱉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치매는 인지증상 5가지, 정신증상 여러 개. 자, 인지증상 5가지,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를 우리가 인지장애다. 그러면 이 5가지 이외에는 다 무슨 증상? 정신행동 증상이다. 이렇게 해서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면 이 정신행동 증상이 아주 심해지게 됩니다. 치매는 단계별 특징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초기와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게 치매가 뭐다 하는 것을 좀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혹은 정상인이라고 했는데 잘 살펴봐서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치매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어디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에 가서 미리미리 조기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 초기는요. 알아차릴 듯 말 듯 그렇지만 혼자서 지낼 정도. 자, 혼자서 지낼 정도. 자, 혼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발견을 안 하고 괜찮겠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냐? 깜빡깜빡 기억을 못해요.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반복 질문해요. 기억이 안 나서 훔쳐갔다고 의심해요. 날짜, 시간 잃어버려요. 시간 진압력 장애. 그 다음 하던 일, 요리, 빨래, 평상시 하던 일을 수행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중기는요. 최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먼 기억도 조금씩 잃어가면서 시간, 장소, 진압력 장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찾아오고요. 당연히 언어 이해 표현력, 실행증,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정신행동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특징은 도움 없이 혼자 지낼 수 없다. 도움 없이 혼자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는 혼자 지낼 수 있다면 중기는 둘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둘이 꼭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등급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잊어버린다. 이건 중기다.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그래서 중기에는 주소, 전화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집 주변의 길 잃거나 월요일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되거나 엉뚱하죠. 엉뚱. 자, 초기가 깜빡된다면 중기는 엉뚱해요. 엉뚱하고 애매모호하고 원하는 답을 우리가 듣기가 힘들죠. 자,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뒀다가 쌌다 풀었다. 배회, 안절부절. 혼자서는 집안일 외출 못한다. 그래서 중기가 되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들죠. 이때 가족들의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말기는 독립적인 생활이 수준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아주 심하면 우리가 이제 시설에 또 이렇게 의뢰하기도 하는 상황이 아니면 보호자가 너무 힘들죠. 물론 중기 때도 많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심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뭐 소변장애, 대변장애, 대소변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낙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초기는 시간을 잃어버린다. 혼자 살 수 있다. 중기는 시간, 장소를 잃어버린다.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 말기는 아예 독립이 불가능한 와상이 되기 쉽다. 시간, 사람, 장소 다 못 알아본다. 이렇게 요 단원을 좀 기억해서 아, 그렇구나. 치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에 쇽쇽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그렇다면 합병증. 자, 치매 합병증은 뭐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자, 치매는요.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등이 보일 경우. 자, 늘 똑같은 치매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해져. 그럼 뭐를 의심하라? 선망. 자, 그 다음 낙상, 골절, 요실금, 변실금 등등의 영양실조, 경련, 말기, 간질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지기능이 감퇴된다거나 기립성 저혈압,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변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작스러우면 선망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고 치료는 어떻게 한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서 더 심해졌는지 안 심해졌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약물요법으로는 환경 개선, 행동 개입, 환경 단순하게 안정적으로, 행동 강화 필요시 어쩔 수 없이 격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인지 및 활동 자극 좋은 거죠. 자, 인지 활동 자극을 위해서 어떻게
대상자에게 익숙하며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된 대로 규칙적으로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일거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지 치매가 점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4번 예방, 성인병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채소, 야채, 과일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적절한 운동 꾸준히 해야 하고요. 독서, 취미, 사교, 모임, 그 다음 사회활동 지속하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6번째, 기억력 장애가 의심된다. 주변에 좀 이상하다. 어느 때랑 다르다. 이러면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치매 안심센터를 꼭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뇌졸중, 두 번째 뇌졸중입니다. 자, 뇌졸중은요, 관련 요인, 흡연, 스트레스, 고령, 가족력,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것들, 또 과거력, 비만,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나쁜 생활 식습관으로 뇌졸중이 옵니다. 자, 증상은요,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른데요, 다양한데요. 자, 운동을 못하게 되는 운동장애, 감각이 이상해, 감각장애, 말이 안 나와, 언어장애, 의식이 없어, 의식장애, 이런 뇌졸중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어찌어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증상이 오면 빨리, 아주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가면 혈전용해제,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가면 혈전용해제, 항응고제를 복용해서 이런 그 증상, 악화되는 증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지켜서 간다면 아주 가볍게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부종 등 생명위급 시는 자, 뇌가 부었다, 부종이 왔다. 그러면 생명위급 시 수술을 빨리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주의 깊게 살핀다. 전구 증상이란 이상한 증상, 전구 증상이란 뭔가 평소와 다른 증상, 말이 어눌하다던가 팔 한쪽이 힘이 빠진다던가 이런 등등의 증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통이 온다던가 그 다음에 어지럽다던가 등등. 자, 4번 발병 초기부터 자, 재활은요, 치료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병행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세 바꾸지 않는다. 자, 뇌졸중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구음장애, 발음이 어눌하다. 구음. 자, 구음, 발음이 어눌한 장애. 또 삼킴 잘 못 삼켜서 흡인성 폐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뇌졸중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암기 숑숑 중요합니다. 암기 숑숑 막 그 판이 초록색, 노란색 막 이렇게 돼 있죠. 저와 함께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뇌는 이렇게 커다란 뇌, 이렇게 커다란 뇌, 대뇌, 이렇게 커다란 대뇌,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소뇌,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뇌간이 있습니다. 뇌간. 자,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뇌의 반쪽에 문제가 생기면 좌측마비나 우측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옆쪽 뇌가 손상되면 언어기능 장애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뇌가 손상되면 이렇게 소뇌가 손상되면 어지럽고 운동실조증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고 자, 큰 뇌, 대뇌에 우리가 전두엽, 앞에 있달에서 전두엽, 머리 꼭대기 있달에서 두정엽, 뒤에 있달에서 후두엽, 옆에 있달에서 측두엽. 이렇게 측두엽은 언어장애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반신장애부터 볼게요. 반신장애.
자, 손상된 뇌의 어디? 반대쪽. 팔다리. 안면 하부의 마비. 그러면 삼킴장애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반신마비. 자, 그러면 반신감각은 뭘까요? 반신감각. 반신감각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것이죠. 뇌의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장애가 오는 것을 반신감각 장애다. 자, 그리고 극심한 두통, 극심한 두통이 온다. 자, 이런 것은요. 의식이 소실되고 극심한 두통이 온다. 자, 이런 것은 뇌압이 상승되면, 뭐가 상승되면? 뇌압.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로 뇌의 부종이 생기면 뇌압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뇌압이 상승되면 극심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구토나. 그 다음 혈관성 치매. 갑자기 발생한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생활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생한다.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답은 혈관성 치매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 우리가 요거를 또 선망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선망은 수일, 수시간에 이렇게인데 이거는 정말 정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면 혈관성 치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뇌가 상하면 어디 문제가 온다 그랬죠? 언어장애, 말을 못하고 실어증, 발음이 어눌하고. 자, 그리고 눈은요, 복시 2개로 보이는 거, 시야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거, 이런 증상은 전체적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손해는 어지러움증, 운동실저증이 같이 옵니다. 운동실저증이란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거. 자, 운동실저증이란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거. 그래서 손해는 2가지. 어지러운 거와 관련이 있죠. 어지럽다, 비틀거린다. 어지럽다, 비틀거린다, 손해. 어지럽다, 비틀거린다, 손해. 자, 그리고 큰 뇌, 작은 뇌 사이의 뇌간. 큰 뇌, 작은 뇌 사이의 뇌간이 손상되면 우와, 전신장애가 옵니다. 전신마비가 오면서 의식장애가 같이 와요. 그래서 뇌간이 손상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더 반쪽 뇌보다는 더 많이 손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좌측뇌가 상하면 언어장애, 언어장애. 그 다음 소뇌가 상하면 어지럽다, 운동실조. 뇌간이 상하면 전신마비, 의식장애. 이렇게 요거 3가지가 좀 요거 3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헷갈릴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좌측뇌가 상하면 뭐다? 언어장애. 소뇌가 상하면 뭐다? 어지러움증, 운동실조. 뇌간이 상하면 뭐다? 전신마비, 의식장애.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더 하면 반신마비는 반대쪽 팔다리 마비예요. 감각장애는 반대쪽 시각, 촉각, 청각이에요. 두통은 뇌압으로.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많이들 좀 이렇게 오해하셔서 틀리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복시 2개로 보인다. 시야장애가 온다. 그리고 삼킴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또 한번 공부할까요? 자,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반신마비, 반신감각 장애. 오케이? 반신마비, 반신감각 장애. 자,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 말을 못한다. 자, 어느 쪽 뇌가 상한 거죠? 좌측뇌. 자, 그 다음 어지러질 넘어지려고 그래요. 어디죠? 어지러질 한쪽으로. 이거 운동
실저증. 요거는 운동 실저증이죠. 자, 운동 실저증은 뭐와 관련이 있다? 운동 실저증은 손해. 자, 요 그림은 운동 실조증. 그래서 이것은 손해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주의가 뱅뱅뱅뱅 어지럽다. 어지러운 건 다 무슨 뇌? 손해. 어지러운 거 손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둘러 보인다, 복시, 그리고 시야 장애,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벼락 치듯 심한 두통, 요거는 왜 온다 그랬죠? 뇌압 상승,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의식이 없다, 요거 뇌간이 상했을 때, 뇌간이나 전체, 뇌의 전체가 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뭐라고 한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 그래서 요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잘 살펴서 이런 증상이 오면 어떻게 한다? 빨리 병원에 방문합니다. 마지막 파킨슨. 자, 파킨슨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뇌의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원인 불명확하고 신경전달 물질인 무엇? 도파민. 자, 파킨슨은 도파민.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자, 도파민은 흥분 물질인데요. 우리가 뭐 사랑을 하면 이렇게 퐁퐁 솟아나는 게 도파민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파킨슨은 이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아요.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증상과 장애가 있지요. 원인은 도파민 분비 장애, 그리고 염색체 돌연변이, 그리고 뇌졸중, 중금속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 등등등 퇴행성 질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은요. 가만히 있는데 떨려요. 두 번째, 얼굴은 표정이 없는 얼어붙은 현상. 그래서 자세 반사 잘 안 돼서 뭐가? 자세를 반응하는 반사 능력이 떨어져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 다음 아파요. 원인 불명의 통증. 근육이 자꾸 경직되면서 통증도 오겠죠. 네 번째, 피로, 수면장애, 변비, 방광, 다른 자율신경 장애, 감각, 불편감, 우울, 근심, 감정변화,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 능력의 감소. 그래서 이것도 치뇌파,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점점점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치료 및 예방해 보시면 약물요법 지속한다. 자, 요 2번을 파킨슨은 기억합니다. 관절과 근육이 그래서 경직되지 않도록 운동합니다. 어떤 운동? 근육과 스트레칭. 어머머머 너무 간단하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파킨슨의 치료 및 유일한 예방 방법입니다. 왜? 이런 걸 하고 싶어지거나 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 그래서 요 근육 스트레칭 이야기 나오면 파킨슨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파킨슨은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한다. 파킨슨은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한다. 그리고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질병 대처하도록 지지해 준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웃음 치료 같은 거 하면 많이 좋아지죠.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굽어요. 처전 어깨, 몸통이 앞으로 굽어요. 불안정, 해구, 앞으로 자꾸 기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낙상.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서동. 천천히 움직여요. 서동.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된다 그랬죠. 얼어붙은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 엉덩이, 손목, 발목 이런 것들이 굴곡
되어서 무슨 자세? 굽힌 자세. 안정시 손떨림. 안정시 손떨림. 여기 했었죠. 안정시 손떨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뻣뻣. 근육이 뻣뻣. 경직. 그래서 뭐 해준다? 근육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주 다니던 곳, 길을 잃고 헤맨다. 집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 못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실행기능. 정답은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죠. 자, 길을 잃는다. 왔다 갔다. 좌우 구분을 못하고 화장실 안방을 구분 못하는 것. 자, 요 5가지는 다 우리가 인지장애 증상이었죠. 인지장애가 떨어지는 것 중에 요 시공간은 좌우 공간 능력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2번 정신행동 증상이 아닌 것은 자, 치매는 인지와 정신이 있다 그랬죠. 자, 우울증 정신이죠. 정신증 정신, 초조공격 정신, 수면장애 정신, 머리를 위해 자, 속옷을 머리 위에 쓰거나 바지를 입는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인지기능의 실행증 저하에 해당됩니다. 실행증을 못하는 증상. 그래서 정답은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바지 위에 입는 것. 3번 뇌졸중 증상으로 옳은 것은 뇌졸중은 터지거나 막힌 것. 기억나시나요? 1번 우측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온다. 자, 언어장애는 좌측뇌. 2번 뇌간이 손상되면 운동실조가 온다. 자, 운동실조증 뭐라고 했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이렇게 어지러운 거와 관련된 거는 뇌간이 아니라 소뇌. 그 다음 3번 반신마비는 손상된 뇌의 시각, 촉각, 청각? 시각, 촉각, 청각은 감각이죠. 네, 요거는 감각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번 반신감각장애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팔다리 마비. 예, 팔다리 마비는 반신마비 내용이네요. 그래서 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5번 갑자기 치매 증상이 보이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하라. 그랬죠? 네,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하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뇌간이 상하면 전신마비, 의식장애. 소뇌가 상하면 어지럼증, 운동실조증. 좌측뇌가 상하면 언어장애, 실어증. 또 연화곤란, 삼킴장애도 오고, 뇌압이 올라가면 두통, 구토가 오고, 시력장애, 복시와 시야가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간, 소뇌, 좌측뇌 꼭 외워주시고, 여기서처럼 반신마비는 마비된 것, 반신감각장애는 감각에 장애가 온 것입니다. 4번 중기 치매 단계. 자, 치매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1번 혼자서 지낼 수 있다. 요거는 초기. 혼자 지낼 수 있다고 했죠. 2번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며 자주 잃어버린다. 기억하지 못하고 자주 잃어버리는 정도 깜빡깜빡 된다. 초기. 전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한다. 기억 얘기 나왔네요. 초기. 공휴일, 납기일, 연월일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렸네요. 초기. 그러면 시간, 장소, 사람을 모르겠다. 네, 벌써 2가지나 모르죠. 중기. 그래서 정답은 시간, 장소, 진압력 장애 중기입니다.
자, 초기, 중기, 말기. 초기에는 시간을, 중기에는 시간, 장소를, 말기에는 시간, 장소, 사람을. 이런 특징이 있었죠. 5번 기억력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방문해야 할 기관은 정답은 몇 번? 네, 치매 안심센터죠. 이런 거는 나와주면 너무 땡큐인 문제입니다. 6번 치매 합병증으로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자 치매 합병증 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치매 합병증 저는 생각이 났어요. 자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나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등을 보일 때 의심되는 것은 더 읽어봐도 무엇일까요? 치매 합병증 띵동 네 선망이죠. 치매 합병증 선망 갑작스러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선망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 서동 천천히 걷는다 목표 정하다 자세 반사 소실로 넘어진다 네 관절과 근육이 딱딱하다 자 이런 증상이 있는 질환은 바로 서동 목표정에서 답이 나와야 되죠. 짜잔 정답은 파킨슨입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 질환, 치네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으셨나요? 자, 요양보호사 이론 강의 송이쌤과 함께하는 요양보호 기초지식이었습니다. 안녕. 요양보호사 합격 이론 강의 이해숑 암기숑 한림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송이쌤 요양의 구독, 좋아요, 요양보호사 합격을 기원합니다.